코로나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던 2020년 한국 최고의 기업이라는 삼성전자는 연간 매출 236조 2,600억 원, 영업이익 35조 9,5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019년 대비 매출 2.54%, 영업이익은 29.46% 증가한 것으로 위기일수록 빛난다는 말이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는데 유럽과 미국이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삼성그룹 본사를 제3국으로 이전하겠다는 출처 불명의 기사가 떠돌면서 한국 최고 기업이 외국으로 이전하는 것 아니냐는 뉴스와 함께 미국과 유럽이 앞다퉈 삼성전자를 유치하겠다고 나선 것이죠.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지난 2월 13일 국내 언론은 삼성이 또 대규모 계약을 체결한 것 같다면서 매출 1조 원 이상을 기대한다는 기사를 전했습니다. 전 세계 1위에 빛나는 모뎀칩 기업 퀄컴이 차세대 5G 모뎀칩 솔루션 스냅드래곤 X65의 스펙을 공개했기 때문이죠. 5G 모뎀칩은 스마트폰 등에서 데이터의 송수신을 담당하는 반도체인데요. 퀄컴은 공장을 가지지 않은 반도체 설계 업체로 설계한 반도체는 직접 생산하지 않고 파운드리 업체, 즉 반도체 수탁 생산 업체에게 맡겨서 생산하죠. 반도체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자면 반도체는 크게 D램과 플래시 메모리로 대표되는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로 대표되는 비메모리 반도체로 구분합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말 그대로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비메모리 반도체는 복잡한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한국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전 세계 시장의 80%를 장악해 전 세계 1위를 점유하고 있지만 비메모리 분야는 한국이 유독 힘을 못 쓰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두 반도체의 시장 규모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비메모리가 월등히 큽니다. 전 세계 반도체 전체 시장에서 총 517조 원의 매출 중에서 비메모리 반도체가 380조 원 가량을 차지했고 메모리 반도체가 130조 원 가량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삼성과 하이닉스는 전체 반도체 매출의 30%를 차지하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는 것이고 더 거대한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죠. 연산과 논리를 담당하는 시스템 반도체는 컴퓨터에 사용되는 중앙처리 장치 CPU, 스마트폰의 AP, 디카에 탑재되는 이미지 센서 등이 있는데요. 2007년 등장한 아이폰 이후로 전 세계는 스마트폰 시장으로 접어들면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기는 했으나 그만큼 시스템 반도체의 수요도 높아졌습니다. 현재 CPU 분야의 1위 기업은 미국의 인텔인데 한때는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기도 했지만 1980년 시장 절수를 결정하고 시스템 반도체에 올인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 등의 한국 기업의 약진 때문도 아니고 일본 기업의 기술력이 뒤처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돈이 되지 않는 메모리 반도체를 포기하고 돈 되는 비메모리 반도체를 선택한 것입니다. 즉 메모리 반도체 하나 만들어서 500원 남기느니 5만원 이상 벌어들일 수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를 선택한 겁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경쟁력은 얼마나 낮은 가격에 공급해 이익을 얻느냐라고 한다면 비메모리 반도체의 경쟁력은 얼마나 복잡한 설계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느냐, 즉 얼마나 창의적이고 완성된 인재를 보유했느냐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비싸게 값을 불러도 팔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반도체 기업은 또다시 반도체 설계만 주로 하는 팹리스와 생산만 하는 파운드리, 그리고 설계와 생산을 함께하는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 구분됩니다. 현재 삼성은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 반도체 설계와 함께 파운드리 분야로 진출해 반도체 수탁 생산 분야에서도 세계 1위를 꿈꾸고 있습니다. 현재 AMD가 급격하게 추격하고는 있지만 인텔은 컴퓨터용 중앙처리 장치 CPU 굴지의 1위 기업이었고 모바일 프로세서 분야는 퀄컴이 세계 1위를 점유하고 있는데요. 바로 퀄컴이 전략적으로 출시한 스마트폰용 AP 주력 제품 스냅드래곤 888을 수주한 데 이어 또 한 번 초대형 규모의 계약을 따낸 겁니다. 현재 퀄컴은 스마트폰 제조사에 X65 시제품을 공급하고 있고 올해 안으로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애플에도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죠. 팹리스 기업인 퀄컴은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애플과 함께 큰손으로 불리는 고객으로 한때 대만의 TSMC에게만 발주하던 것을 이제는 삼성전자 쪽으로 좀 더 몰아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지난 1월 18일 이건희 회장에 이어 삼성전자를 이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다시 구속됐죠.
2018년 2월 5일 항소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해 풀려난 지 정확히 1078일 만에 다시 구속됐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삼성그룹 승계권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17일 처음으로 구속됐다가 다시 구속된 거죠. 1심 재판부는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72억 원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 등 89억 원을 뇌물로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중 36억 원만 뇌물로 인정해 2년 6개월의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이에 따라 354일 동안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2018년 2월 5일 석방됐는데요. 이후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정유라의 말 구입비 50억 원도 뇌물로 인정된다며 2019년 8월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결국 이재용 부회장에게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는데요. 하지만 그가 구속된 지 3일 후 카카오톡 및 각종 SNS를 통해 이재용의 옥중 편지라는 글이 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재용입니다 라는 글로 시작하는 1200자 분량의 편지에서 그는 그룹 본사를 제3국으로 옮기겠다며 이제 이 나라를 떠나려고 한다면서 삼성그룹 본사를 제3국으로 이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편지에서 그동안 국위 선양과 납세, 고용 창출 및 신제품 개발로 국가에 대한 보답은 충분히 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자유로 결정한 일들이라면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이 모든 일들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게 솔직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심정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사면이라는 구걸은 하지 않겠다며 그룹의 본사부터 제3국으로 이전하겠다는 속 깊은 이야기를 전했죠. 하지만 이 편지는 이재용 부회장이 쓴 것이 아니라 누군가 악의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작성한 편지로 전해져 많은 네티즌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전후로 미국의 주요 주정부와 유럽연합에서는 삼성전자에게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20년 말부터 전 세계는 반도체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데요. 특히 세계 굴지의 완성차 업체들은 차량용 반도체를 구할 수 없어 사실상 공장을 가동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연간 600만 대 이상의 자동차를 생산하는 폭스바겐은 반도체 부족으로 1분기의 계획보다 10만 대를 감산해야 했고 포드, 크라이슬러 등 미국 자동차 업체 및 일본 자동차 업체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에서나 필요한 반도체가 자동차에 왜 필요하냐는 의문이 들 수 있지만 현재 시대에 운행하는 자동차에게 반도체는 필수적입니다. 과거에는 기계를 이용해 자동차를 생산했었습니다. 즉 브레이크를 밟으면 브레이크가 걸리게 하거나 핸들을 돌리면 바퀴가 움직이고 창문 내림 버튼을 누르면 창문이 내려가는 등 모든 동작을 기계로 해결하는 방식이었죠. 그러나 요즘 자동차는 모든 방식이 터치식 스위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파워 윈도우나 파워 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동작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누른 스위치를 전기 신호로 바꿔 전달해주는 반도체가 필요하죠. 간혹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소리가 삑삑 울리는 것 또한 반도체가 제어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자동차 전체 제조 원가에서 평균적으로 50만원 가량이 반도체 가격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전기차는 100만원, 자율주행차는 300만원의 반도체가 필요하다고 하죠. 이런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2020년 코로나 사태로 자동차 판매가 부진할 것이라는 예측으로 자동차 업체들은 반도체를 포함한 거의 모든 부품들의 주문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자동차 수요가 폭등하면서 반도체 주문을 늘렸는데 반도체 업체들이 차량용 반도체가 줄어든 사이 휴대폰이나 IT 제품용 반도체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죠. 즉 다시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현재 물량을 전부 털어내야 가능하므로 전 세계적인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이 시작된 겁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서 미국 및 유럽 등지에서 삼성전자에게 자국의 생산 공장을 지어달라며 러브콜을 보내는 것이죠. 블룸버그는 지난 2월 11일 독일과 프랑스의 주도하에 유럽연합은 최대 67조 원 규모로 최첨단 반도체 제조 기술을 구축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여기에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재무부 관계자는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지만 삼성전자와 TSMC만이 가장 혁신적인 반도체를 제조할 수 있는 기업이라며 그들의 참여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장기적으로 전세계 반도체 칩과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20% 이상을 유럽연합 내에서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네덜란드의 NXP 및 독일의 인피니온, 스위스의 ST마이크로 등 유럽연합 내에 있는 팹리스 회사들은 대부분 반도체를 삼성전자 및 TSMC 등 해외 파운드리 업체에게 맡기고 있는데요. 실제로 NXP, 인피니온 등의 기업이 자동차용 반도체
반도체 생산을 늘리고자 파운드리 업체에게 주문을 넣었지만 생산 라인에서는 스마트폰용 AP 및 CPU 등으로 꽉 차 생산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런 상황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월 5일 로이터 통신은 미국 텍사스 주정부의 문서를 입수해 보도했는데 삼성전자가 텍사스주에 20년 동안 재산세 100% 감면 및 고정 자산에 대한 50%의 세제 혜택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총 9천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세제 혜택을 요구한 것인데 텍사스주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곧 최종 결정이 임박했다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현재 미국 바이든 정부는 글로벌 반도체 부족 현상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미국 GM은 지난 2월 9일 반도체 물량 부족으로 북미 공장 3곳의 가동 중단을 연장했다고 알려졌는데요. 미국 반도체 업체들은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을 지원해달라는 서한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죠. 인텔, 퀄컴, AMD 등 미국 반도체 회사 경영자 21명은 바이든에게 보조금이나 세 공제 등의 형태로 반도체 생산의 인센티브를 위한 재정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이는 사실상 삼성전자 공장을 유치해달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사실 미국과 유럽의 상황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차량용 반도체는 스마트폰용 반도체에 비해 사업성이 떨어지고 전체 반도체 시장의 10% 정도로 규모도 작습니다. 삼성전자가 경쟁 우위에 있는 상황에서 수익이 열악한 시장으로 뛰어들 가능성은 거의 없죠. 그러나 미국의 경우는 파운드리를 키우겠다는 삼성전자의 상황이 정확히 맞아떨어지죠. 차량용 반도체 업체가 주로 포진한 유럽과 달리 미국에는 구글, 애플, MS 등 삼성전자의 최대 메모리 반도체 고객사가 있고 현재 삼성에게 반도체 수탁 생산을 맡길 인텔, 퀄컴, AMD 등의 팹리스 기업들이 질비하죠. 현재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텍사스뿐 아니라 뉴욕주 및 애리조나주까지 뛰어들었습니다. 이제 삼성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특히 뉴욕의 경우는 삼성전자를 유치하기 위해 거물급 정치인들이 직접 나섰는데요. 지역 매체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인 척 슈머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 삼성전자 공장을 유치하고자 삼성전자 고위급 관계자들을 만나 공장 건설 방안을 논의했는데 이 자리에서 그는 만약 공장을 유치한다면 19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본다면서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및 취업 제한 등 경영 활동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그럼에도 전 세계에서는 삼성전자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니 참 아쉽고도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